예뻐지는 몸과 마음 심리 상담소 하예맘 10회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연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새해 하면 항상 결심을 하죠. 네, 그렇죠. 네, 2018년도 우리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마무리를 하고 네, 뭐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년을 뭐 좀 이렇게 기념하는 시기에 방송을 또 하게 됐는데 네, 하연쌤 2019년도 새해 계획 어떻게 짜고 계세요? 네, 저는 반강제적인 다이어트를 이제 정말로 하려고 합니다. 네, 왜 반강제적이라고 하시는 거죠? 저희 예림 언니께서 이제 같이 다이어트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선뜻 뭐 식탐에 대해서 제가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심을 강하게 네. 해 주실 예정이시고 동기가 되실 분입니다. 네, 저도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소아연 선생님이랑 저랑 2019년도에 하예 소다라고 해서 하예맘의 소셜 다이어트를 저희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성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또 2019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런 결심들을 할 때 작심삼일이란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하연쌤도 작심삼일 많이 해보셨죠? 저는 매번 하죠. 작심삼일. 네, 우리가 2018년도에 11월, 12월 많은 결심을 했는데 계속 저희 실패했어요. 저희 중간에 좀 좌절했어요. 이런 얘기들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런 작심삼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이해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2019년도의 10화 첫 번째 주제로 운동으로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운동으로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1부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뵐 때마다 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네, 제가 얘기하셨죠? 얘기했었죠. 네, 진짜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고 작년 초에 이분이랑 같이 저는 브런치 같이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에너지를 찾고 계시고 또 이분 전문 분야가 애니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도구를 같이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애니어그램으로 바라보는 나 에바나라는 팟캐스트 방송도 운영하고 계시는 소셜 컬리지 대표님 박윤경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윤경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맘 청취자 여러분, 박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하예맘의 공식 첫 번째 초대 손님이시기도 해요. 네. 영광의 초대 손님을 이걸 제가 해야 되는 데서 아니까 영광.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하연쌤 윤경 강사님의 첫인상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뵀을 때 되게 뭔가 편안한 이미지였어요. 저희 그 연말 파티에서 처음 뵀어갖고 근데 사실 그때 말씀을 많이 못 나눴는데 어렴풋이 애니어그램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애니어그램을 사실 이번에 처음 검사도 해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에바나가 저희한테 조금 뭔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저희 둘 다 애니어그램 검사지를 해석을 또 윤경쌤이 간단하게 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정보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볼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윤경쌤께 우선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신 건지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 네. 질문으로. 일단 그 제일 처음으로 게스트로 초청을 받아서 되게 영광이었는데 지금 저한테 궁금한 걸 막 듣다 보니까 부담이 되면서 스토리를 나가야 되나 했는데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네. 됩니다. 사실 운동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한 3년 정도 기계체조 선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때는 뭐 한 10년 정도 살사도 했었고. 10년이나요. 네. 살사. 네. 네. 춤 아주 좋죠, 그죠? 네. 네. 살사 하면서 이제 거의 살사에 빠져서 지내기도 했었고, 뭐 요가나 헬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했었는데 이제 계속 약간 부가적인 해도 되고 하면 좋은데 뭐 약간 귀찮으면 안 하게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제 일상의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됐던 거 한 2년 정도 전부터 그랬고요. 2년 전쯤에 갑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이제 의사가 말리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운동도 기본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을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해라라고 하는데 거의 체력의 바닥을 쳐서 운동도 할 수 없었고 이제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운동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냥 운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저는 너무 감격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윤경쌤의 이미지가 눈 진짜 크시고 처음에 뵀을 땐 되게 여리여리한 맞아요. 이미지가 있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이제 대본을 먼저 드리고 했을 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운동을 일상처럼 하셨었구나 네. 라는 게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체력이 바닥을 쳤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되게 약하신 그런 여리여리한 청순 가련한 그런 이미지라고. 그건 아니고 네, 지금 눈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운동을 꽤나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일상의 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네네. 그 광활한 전문 분야 외에 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신다 역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운동을 최근에 하시면서 조금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공감을 좀 하시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사전 인터뷰 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사실 네. 그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요즘은 취미가 아니고 생존 살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운동이었고 이제 근력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를 보다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암 환자들도 굉장히 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났길래 뭐 그런 기사는 항상 저희가 많이 보던 그쵸. 거고 그 댓글을 쭉 보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정말 헬스장 가가지고 40대 이상의 어떤 그 중년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한 번 이상 굉장히 아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글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을 치면서 아까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사람들이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치느라고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떤 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신이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사람이란 존재가 되게 어리석은 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려고 건강을 막 해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고 나서 그 건강을 회복하려고 모아놨던 돈을 다 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그런 글을 또 읽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참 현명한 게 뭔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리석은 존재 중에 하나가 또 저였기 때문에 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현명하시기를 네, 잘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생존형에서 지금은 약간 그 생존 가운데서 좀 즐거운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지만 네. 밥 먹는 게 또 즐겁기도 하잖아요. 그 즐거움을 시작하는 약간 단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저도 근데 디스크가 터지고 나서 전 근력 운동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근력 운동을 엄청 싫어했는데 디스크가 터지고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였는데 이제 근력 운동을 하라고 의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 아프니까 해야지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동 패턴이 조금 잃기 전에 바꿨어야 되는데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이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모두 건강을 제때제때 지키도록 합시다. 네. 네. 이렇게 운동이 쌤한테 주시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 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운동이 이제는 즐기는 운동으로 네. 이제 넘어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대상이지만 일반인들의 심리 상담 고민을 운동 심리학으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운동은 지금은 좀 마음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운동을 정말 즐겁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개개인에게 운동이란 게 어떤 의미냐에 따라 운동에 대한 느낌 정서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개인의 경험치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운동에 대한 개개인의 정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저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성격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지만 심리학에서도 성격을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성격 5요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하연쌤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다면서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네, 심리학자 코스타와 메크레가 기존의 여러 성격의 이론과 다양한 성격 검사를 통합해서 만든 이론인데요. 전 세계 성격 심리학자들이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이론이래요. 이 각 5요소의 앞글자를 따서 오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오션 이론. 네.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 오션 이론 안에는 성격 요소 5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연쌤? 네, 첫 번째는 신경성 요소고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심약성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요소에 대한 척도가 낮으면 정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향성, 더 많은 자극을 찾는 경향을 의미하고요. 도전, 모험을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얘기한대요. 운정, 사교성, 주장, 활동성, 자극 추구성, 긍정적 정서 등을 요인으로 구성된대요. 네, 세 번째는요? 개방성, 새로운 아이디어가 주어지면서 여기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경향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상상, 심미성, 감정, 행동, 사고, 가치에 대한 개방성 요인을 포함한다고 해요. 네, 네 번째도 있죠. 네, 호감성,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향을 말하고요. 신뢰성, 솔직성, 이타성, 수능성, 겸손, 동정심 등의 요인을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성실성, 개인이 집중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절제하는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유능감, 충실성, 성취욕구, 자기규제, 신중성 등이 하위 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에는 누구나 이 5가지 요소가 각자의 비율과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이 5가지 요소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어떤 요소가 좀 더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 조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많은 다양한 유형으로 사람의 성격이 나뉘어진다라는 이론인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121가지의 유형들이 나올 거니까 이 성격 5가지 요인은 요소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통점이 많이 보이는 조합과 요소가 껴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심리 측정 지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MBTI도 있고 뭐 디스크도 있고 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특히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박윤경 선생님을 모신 거고요.
윤경쌤께 이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네, 윤경쌤께서는 애니어그램이라는 아주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또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애니어그램은 뭔지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니어그램은 사실은 이제 합성어예요. 애니어 플러스 그라모스의 합성어고요. 이제 애니어는 이제 아홉이라는 그런 네. 뜻이고 그라모스는 그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애니어그램 그러면 이제 일단 검색을 해보면 이제 상징이 딱 뜨거든요.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역사는 사실은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구전돼서 내려오던 것이고 여기에 네. 이제 미국의 심리학이 합쳐지면서 지금 현재 모습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나를 비롯해서 타인과의 관계 이런 거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네. 9가지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 네. 그러면 사람의 성격도 좀 9가지 패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치, 그게 거죠? 기본이 되겠죠. 네. 아, 네. 그래서 121가지의 사람의 성격 유형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네, 정리가 카테고리가 좀 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애니어그램의 관점에서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쌤? 네.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기본의 네. 질문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뭐 제가 또 뭐라고 이거를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 그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스터디셀러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500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참 매력적인 책인데 여기에 보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이 육체를 입고 물질 세계에 태어난 영적 존재라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애니어그램을 비롯한 성격 검사 도구를 보다 보면 이제 유형에 되게 관심을 갖고 유형을 알게 되면 다 끝났다. 예. 뭐 약간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유형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네. 이제 출발점인 거고요. 네. 여기서 나왔듯이 사실은 이제 그 의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유형을 알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유형이야 마치 우리 혈액형 그 성향 패턴처럼 나는 A형이야 B형이야가 아니라 나는 몇 번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난관을 맞이했을 때 어떤 패턴으로 행동을 내가 쓰면 나에게 조금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거야. 어떤 행동이 나에게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은 내가 조금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돼. 라는 차원에서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출발점이 이제 유형인 거고 애니어그램으로 보면은 사람마다 9가지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의식을 높여서 네. 의식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모두 다 아름답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근데 이제 그쪽으로 사실은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러니까 뭐 사실은 똑같이 서울을 와도 뭐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다르고 옆에 뭐 옆 동네에서 가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네.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9가지 출발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저희 이거 하기 전에 애니어그램 기질 저도 해봤잖아요. 그쵸. 예린 쌤이랑. 네네네. 저는 5번 유형이 나왔잖아요. 근데 윤경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어릴 적에 태권도 선수로 조금 활동을 하고 그 이후로 체육회 계통에 계속 있었는데 힘들었었던 적도 있었고 재밌었던 적도 있었는데 제 기질에 태권도 선수가 잘 맞았을까요? 네네. 이런 질문이 참 어렵죠. 전문용어로 거시게 합니다. 네. 제가 하나 그 하연 쌤한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제일 즐거웠던 적하고 제일 힘들었던 적을 하나씩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일 즐거웠었던 적은 운동하고 땀 흘리고 끝났다.
라고 네, 했고요. 힘들었을 때는 또 운동해야 되네 이거요. 네, 되게 운동 안 하시는 단순하죠. 걸로. 네. 그 태권도라는 종목에 맞춰서 이 경험을 좀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기술을 배울 때라든지 뭐 어떤 그 태권도라는 씬 안에서. 저는 되게 즐거웠던 적이 제가 키가 작아서 키가 높은 선수들하고 할 때가 사실 거기서 먹히는 기술인데 그 상대방 선수가 공격을 해놓으면 전 뒤차기라고 하죠. 뒤로 하는 그게 사실 짧고 점수를 획득하기가 되게 좋은 포인트거든요. 그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기술이었는데 제가 다른 선수의 기술을 보고 그걸 한번 했더니 점수가 따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제 주 종목이 된 거예요. 그 주 기술이 네. 된 거죠. 그때 사실 전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성취했을 네, 때 네, 네. 그렇죠. 네, 레스로 생각해서 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네,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가 아니어도 뭐 이게 저에게 맞을까요? 뭐 네. 이렇게 맞는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맞기도 하고 다 맞지 않기도 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태권도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양해를 구하면 저는 태권도를 잘 몰라요. 네, 맞아요. 다들 잘 모르세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태권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근데 하연 쌤은 선수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선수들의 공통의 목표가 뭘까요? 성취 욕구죠.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이 원하는 대회에 나가서 네. 그거를 쟁취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그 과정까지 가기까지 유형별로 겪는 어려움이나 제가 아까 이제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형별로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도 다르고 즐거운 포인트도 다르고 그러니까 극복 방안도 사실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은 하연쌤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유형이니까 5번 유형이 즐거움을 느낄 만한 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경험으로 태권도를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고. 맞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5번이 좀 어려움을 느낄 만한 장애물들은 태권도 안에서 많이 좀 없애 나가면 더 잘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형을 잘 이해를 하면 어려움이 없어지진 않아요. 음. 그런데 좀 덜 고통스럽게 갈 수 있겠죠. 네.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할 수 있고 뭔가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그러죠. 어떤 사람은 좀 덜 고통스럽게 가고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유형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덜 고통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연쌤이 태권도를 하기 전에 애니어그램을 조금 알아서 운동을 할 때 조금 접목을 시켰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또 드네요. 맞아요. 아, 지금도 저희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유형을 알고 나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살짝 네. 아까 들었을 때도 네. 네. 그래서 많은 운동 선수들 혹은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뭐 자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서 무언가에 도전하거나 노력할 때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애니어그램 검사 결과 저는 4번 유형이 나왔었거든요. 4번이 예술가 기질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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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가 장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막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심취하는 그런 장점도 있었는데 사실 저의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약간의 우울감이 있는 거였어서 뭔가 깊이 고민하고 탐색하고 약간 그런 과정에서 저의 우울이라는 정서와 친해지기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저의 4번 기질이 저한테 되게 힘들었었던 시점은 윤경쌤. 네. 그러니까 학습한 게 우울이라는 정서가 나쁘다라고 학습을 한 거였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되게 좀 우울한 감정이 들면 그게
안 좋은 거다라고 저를 되게 억압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거를 제가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좀 더 좋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우울함, 약간 우울하거나 조금 뭐 디프레스 돼 있는 게 그건 안 좋아, 없애야 돼라고 사실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이제 이건 없애버려야 돼, 이건 안 좋은 거야라고 잡힌 부분이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존중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했다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런 그 기질의 분들은 굉장히 아주 창의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훨씬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직관력이 높으신 분들인데 직관력이 굉장히 건강해지면 창의적이 되거든요. 네. 네, 다르게 보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창의성이 오려면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면 안 돼, 밝아져야 돼라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잡혔던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상담 해석해 주실 때 이런 4번 기질의 분들이 20대 때 성장기, 10대, 20대 때 성장기 겪으면서 참 많이 괴로워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던 네네. 게 기억이 나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괜찮은 거다, 내가 더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인 거다라고 네. 지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했던 검사지가 이제 현재 내 성격을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림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 성격은 굉장히 밝고 빠르고 유능하고 아주 상황 대처 능력이 강한 그런 성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원래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내면 원래 기질로 돌아가는데 그 격차가 큰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들은 잘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본인은 갑자기 훅 떨어진 것 같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오기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이제 자책감도 좀 심해지고 하지 않았을까. 네, 저 요새 도사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복채를 내놓으시죠. 복채를.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서를 네,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윤경쌤은 그렇다면 저희를 봐주신 것만큼 스스로에 대한 탐색을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창을 가지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일반인들이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고민은 좀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부러웠거든요. 윤경쌤도 힘드실 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러니까 뭐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걸 공부했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면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걸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에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과정은 가끔은 지루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즐겁고 막 모든 게 해결된다라면 모든 사람이 가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만큼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저 되게 소심한 사람이라서 이제 힘든 것도 많고 한데, 저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어렸을 때 저를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막 하이킥하게, 아직도 누워서 하이킥하게 되는 그런 네. 장면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이불킥. 그리고 네, 특히 이제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나 그때 좀 이해되지 않았던 저를 되게 많이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었던, 그래서 보면 전 또 거기다가 성취 지향적이기 때문에 일과 관련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네. 그리고 이제 한가해지면 힘들어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사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제로 한가한 시기가 오죠. 그렇죠. 비수기 때. 네. 네. 남들은 놀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강사들은 이제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불안해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 운동이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채워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좀 땀 쫙 흘리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이제 운동하고 맞아요. 이제 허벅지가 이렇게 달달달 떨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몰입을 하면서 뭔가 좀 여유를 갖게 되고 나를 좀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뭐 우리가 폭포수 밑에 내려가서만 해야 되는 게 수련이 아니고 저는 그냥 생활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내가 안달복달하지 않게 되는 그게 그쵸. 하나가 운동이 저에게 음. 하나의 방법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윤경 쌤이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힘드실 때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사람이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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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면서 되게 좀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림 쌤도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지난 공개 방송 때 숀 그린 선수 네. 얘기하면서 숀 그린 선수도 분노 상황에서 스윙 훈련을 계속하면서 자기한테 몰입을 만들어냈었고 그 몰입으로 하여금 성적도 더 좋아진 그런 결과를 예시로 들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한테서만 보는 혹은 연구 논문에서만 보는 사례가 아니고 네. 진짜 윤경쌤 말씀대로 운동이 나를 찾는 몰입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여유감을 줄 수 있게 하는 오아시스 같은 네 그런 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이론을 전하는 게 운동 심리학인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하이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기승전 하의 마음으로 네. 끝나는 네, 좀 억지로 갖다 붙인 그런 아니야, 느낌이 아니야, 들긴 아니야. 하지만 네. 네,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례가 되게 사람마다 각자의 사례가 운동이랑 연관돼서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경 선생님도 그렇고 예린 선생님도 그렇고 확실히 운동을 좋아하다가 힘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또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이유를 또 느끼게 되고 네. 약간 되게 좋은 거죠, 운동이? 그쵸.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하연쌤이 태권도 자기한테 잘 맞았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네. 윤경쌤께 원래는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운동이랑 친하실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운동은 일단은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라면, 네. 각 유형별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르겠구나. 네. 그러니까 운동과 친한 유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란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인식을 심어드리면 각 유형별로 도움을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경쌤 혹시 유형별로 운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게요. 계속 어려운 질문만. 전문가시니까. 뭐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목적하고 어떤 운동이냐도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로 한번 보면 이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실의 네. 대명사. 그러니까 이제 번호로 얘기하면 1번하고 6번 유형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 두 유형은 사실은 운동 말고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루틴에 강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런 루틴이 없는 상황에서도 루틴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당연히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유형 중에 1번 유형 이제 아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풍이 오신 거예요. 풍이 아이고. 온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사실 되게 또 분노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가 오나 태풍이 불어도 운동을 했는데 왜 풍이 오는가. 근데 이제 부인분은 운동도 안 하시는데 너무 건강한 걸 보면 더 분노를 느끼시는 그런 어떡하나. 부분도 있고. 네. 2번 유형은 이제 친한 사람이 하자고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운동을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한 분들이 바로 2번 유형이고요. 그렇군요. 네, 3번은 이제 체력을 키워가지고 일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이제 멤버십 클럽이 어디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운동도 중요하고 일거양득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분들은 이제 욕구가 더 올라올 수 있는 분들이 뭔가 3번 성취를 하려는 그렇죠. 뚜렷한 딱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을 따로 하고 뭐 예를 들면 멤버십 클럽을 따로 드는 것도 좋지만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니까. 이분들은 너무 만족도가 올라가는 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인 거죠. 네, 네. 네. 4번 유형은 사실은 이제 운동보다 미술이나 어떤 음악 같은 그런 부분, 예술적인 부분에 더 끌릴 수 있는 분들이세요. 제가 네. 4번이잖아요. 네. 그 재즈 댄스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음악이 가사가 막 들려오면 네. 춤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놀라운 웃음을 네, 지었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재즈 댄스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럴 수 있다면 이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5번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요? 그렇구나. 네. 오, 소를 네. 5번이시잖아요. 저 5번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5번들이 운동선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5번들은 그러니까 몸보다는 머리를 움직이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세요. 근데 네. 이제 5번들이 운동을 시작을 했다. 여기서 사실은 5번의 운동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운동도 있지만 5번은 이제 뭔가를 행동화하는 시작하면 상태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뭐 본인들이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 잘 안 되는 분들인데 난 잘 모르지만 사람들과 한번 나눠볼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긴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고 몸과 머리의 균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5번들은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지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구나. 저는 5번하고 7번하고 점수가 동일시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7번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7번은 재미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꽂히면 해요. 근데 이제 그 꽂히는 게 끝나면 끝나요. 네. 그리고 또 되게 빨리 배워요. 몸을 쓰는데 그러니까 좀 운동을 익숙하군요. 하든 아니면 음악을 하든 뭔가를 새로 시작하면 되게 빨리 습득을 해서 7번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죠. 이 길로 나가라. 근데 그 길로 나갈 생각들이 없죠. 이분들은. 재미가 없어지면 바로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고 8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운동하러 갔을 때 많이 보게 되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트레이너 선생님들. 그럴 수도 있고 8번은 네. 기본적으로 뭔가 힘이나 파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군요.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뭔가 만약에 팀 경기를 하면 거기서 본인이 이제 대장을 해야 되죠. 리더 네, 리더 스타일. 네. 9번도 운동과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조용히 편안하게 왜냐하면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그런 분들인데 정적이시군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한 번 습관이 되면 이분들은 그냥 쭉 가세요. 그 습관이 또 평화로운 상태가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꾸준히? 한 번 장착이 되면 쉽게 바뀌는 분들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제 쉽게 장착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근데 한 번 되면 이분은 거의 평생도 그냥 쭉 가실 수 있는 그런 차원이면 1번이나 6번이랑도 비슷하신 1번이나 6번은 본인들이 스스로 장착을 해요. 네. 그리고 네. 해야 돼. 음. 네. 그러니까 운동은 내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해야 거다. 된다. 근데 1번은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6번은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데 9번은 평화롭게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만약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핑계가 너무 많은 거죠. 날이 좋아서 안 하고 이거 도깨비인가? 날이 안 좋아서 안 하고 그리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안 하고 근데 이분들은 한 번 장착이 되면 그냥 흔들리지는 않는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9번들은 사실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 한번 습관을 잘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구나. 조기 네. 교육이 필요한. 조기 교육, 그러니까 교육이라기보다는 일상 습관이 바뀌기 쉽지 않은 분들이세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구나. 네. 이걸 듣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그쵸. 네. 네. 운동도 개인 운동도 있고 단체 운동도 있고 할 텐데 네. 이런 성향을 듣다 보니까 뭐 단체 운동은 2번 같은 분들 좀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7번 분들도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는 몇 번이지? 하고. 네. 혹시 윤경쌤 1부는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마지막 팁으로 내가 몇 번이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몇 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채널을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채널이요? 네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윤경쌤께 여쭤보면 되나요? 일단 뭐 에바나를 들으시면 그쵸. 근데 이제 아까 제목이 살짝 좀 수정을 해야 돼요. 네네네. 애니어그램으로 바라보는 나가 아니고 바로 보는 나. 바로 아, 네, 바로 죄송해요. 보는 제가 나구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작은 네. 차이긴 하지만 음.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자꾸 급하게 알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를. 네. 네. 근데 이제 좀 에바나를 들으시면서 이제 본인을 좀 이제 아주 조금씩 찾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본질을 갖고 있구나를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팟빵에서 에바나를 검색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꾸준히 듣고 있는데 교재도 있더라고요. 그 참고서적 아까도 네. 윤경쌤께서 말씀해주셨던 스테디셀러 그 네. 500페이지가 네, 넘는 애니어그램 그 책이죠. 매치에. 네네. 그 책을 해설도 같이 해주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네네네. 근데 네네. 책을 안 읽으셔도 그냥 음. 그 팟캐스트만 들으셔도 네. 아마 이제 같이 읽으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굳이 책을 안 보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냥 성향 검사라고 해서 아무 얘기나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지혜의 샘을 또 바탕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더 알아듣기도 쉽고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도 더 신뢰감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그런 방송인 것 같고 재미도 있습니다. 거기는 남자분도 계세요. 그래서 에바나를 들으시고 저희 성향을 아시고 저희 심리운동 저희를 들으시면 방송을 들으시면 더 아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인생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네. 네. 운동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네네, 나의 네, 성향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네. 네. 머리와 네. 몸과 가슴을 함께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팟캐스트 방송을 여러분께서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성격 유형별로 맞는 운동 종목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